오늘은 오랜만에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4%가량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꾸준히 지켜보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미포조선뿐만이 아니라 조선주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도 여러 번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한번 세부적인 거는 저번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현대미포조선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는 PC탱크가 현대미포조선의 주요 제품입니다. 그리고 물론 LPG선도 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거는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최근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작년도 4분기 때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매출만 이렇게 잘 나왔지 실제로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적자는 실제로는 흑자라고 합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흑자라고 하고 그 일회성 비용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통상임금 관련한 충당금이랑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으로 일회성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는 이렇게 적자가 나왔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 흑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번 연도 1분기에 잠정 실적이 나왔거든요. 22년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로 영업이익은 또 적자가 나왔죠. 매출이 8,700억 정도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이번 연도 1분기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난 분기에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왜 적자가 났냐를 보시면 일단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죠. 미국이 이제 긴축 정책을 하고 있고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한판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선업에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제 지난 블로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선업은 100% 달러로 움직입니다. 지난 블로그에서 이 조선업에 대해서 다룰 때는 당시에는 약 달러였었어요.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해서는 안 좋다. 왜냐하면 100% 조선업은 달러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제에서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바로 달러죠. 근데 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바로 조선업에서도 매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매출이 올라가면 좋은데 문제는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이렇게 한판 때리다 보니까 각종 원자재들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틸의 가격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크루드 오일도 이렇게 많이 올랐죠.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진짜 많이 올랐죠.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영업비용도 같이 오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작년도랑 이번 연도 이렇게 수주 잔고가 많이 쌓이게 된 거는 아직까지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업은 대표적으로 사이클을 그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바로 실적이 반영되지는 않아요. 여튼 지난 분기의 적자는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지난 분기의 실적은 딱히 중요하지가 않죠. 이번 연도 그리고 다음 연도 미래의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은 상당히 투자하기에 있어서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공시에 들어가 보면 최근에도 계속해서 현대미포조선의 공급 계약 체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3월밖에 안 됐는데 연간 달성률 기준으로 42%나 차지한 상태이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이미 100%를 오버해서 달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인도 기준 수주 잔량이 거의 한 10조 정도 가량이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3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한 3배 가량의 수주 잔고가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어떤 선박에 대해서 수주 잔고가 채워져 있냐를 보시면 앞서 보셨다시피 현대미포조선의 주력 선종인 PC선이랑 컨테이너선, LPG선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주 잔고가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렇게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렇게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올해는 거의 한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일어나고 내년도에는 2100억, 내후년도에는 3000억을 넘어설 거라고 이렇게 증권사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미리 선반영해서 채워나가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내년이나 올해 말이나 내후년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미포조선을 투자할 때 어떤 점을 보실 수 있냐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면 이거는 제가 제 지난 블로그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호황기 시절, 그러니까 호황기 시절이라 그러면 03년도에서 07년도 중국이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그때 조선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건조던 선박의 재발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가스 시대의 개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한판 싸우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이 가스 시대의 개막에 대해서 조금 잠잠해진 경향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물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PNG 수요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선박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튼 미래에 100% 친환경 에너지로 가기 전까지는 그 과도기 과정으로 가스 시대의 개막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미국이랑 중국이 계속해서 한판 싸우다 보니까, 최근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당선되고 난 이후로 거의 한 4년? 이 정도로 미국이랑 중국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중국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에서의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07년, 08년도 때 이때쯤에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세계 원자재들을 엄청나게 흡수를 했었거든요. 이제 중국을 대처할 수 있는 인도나 동남아, 동유럽 이쪽에서의 새로운 인프라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조선업에서도 되게 호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에 따른 LNG 추진선의 발주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도 원래 내연기관차에서 이제는 전기차로 조금씩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씩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선박에 대해서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MO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 규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도 점점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이 다른 조선업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재무적인 부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업들은 상당히 부채가 많아요. 그렇지만 현대미포조선은 물론 부채 비율이 한 76% 되기는 하지만 이자가 실제로 발생하는 부채는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순차입금 비율은 마이너스 17% 정도죠. 마이너스라는 거는 차입금에 비해서 현금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거의 한 3,800억 정도 가량 있고, 이거는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한 14% 정도가 되는 비중입니다. 다른 조선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재무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부채 내용을 살펴보시면 매입 채무랑 계약 부채, 요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매입 채무랑 계약 부채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현대미포조선의 영업 외 비용을 덜 깎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부채가 많지만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순차입 부채는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상태죠. 차입 부채에 비해서 현금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운임지수를 보실 수 있는데, 운임지수는 좀 최근 들어는 이렇게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인 CCFI랑 SCFI가 줄어들고 있고, 건화물 운임지수인 BDI 지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조선가 지수랑 중고선가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후판의 가격도 또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석이랑 철강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후판의 가격도 오르고, 그 다음에 선박의 가격도 같이 오르는 거죠. 현대미포조선한테 중요한 거는 이 후판의 가격이랑 선박의 가격, 어떤 게 더 많이 오르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 예측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통 철강산업이랑 조선산업이 보통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판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선박의 가격도 같이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실 수 있는 거는 선박의 수주잔고가 보통 3, 4년 정도의 주기로 계속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박사들이 거의 한 3에서 4년 정도 동안 수주잔고를 채웠다가 낮췄다가 채웠다가 낮췄다가 조금 채웠다가 낮췄다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 점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 한번 피크를 쳤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한번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올해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이랑 내후년도는 점점 더 실적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 실적이 지금 안 나올 때 지금이 조금 적기이지 않나,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현대미포조선은 중소형 선박에서의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글로벌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더 못 드렸던 거는 지난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다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요약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운항 선박 중 절반은 중형 선박이라는 겁니다. 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환경 문제에 따라서 LNG, LPG 추진 선박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조선사들에 비해서 현대미포조선의 재무 상황은 엄청나게 양호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장 빠른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미포조선은 중소형 선박을 다루거든요. 그러면 대형 선박에 비해서 선박 건조에서 인도까지의 시기가 가장 짧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그만큼 빠릅니다. 다음으로는 호황기 시절 건조된 선박의 재발주 시기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사들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또한 완전한 친환경으로 가기 전 그 중간 단계에서의 가스 시대의 개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운임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은 조금 하락하고 있죠. 지난 PT 자료에서 이렇게 포오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근데 이렇게 운임지수가 떨어지고 있어도 신조선가랑 중고선가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열 번째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동유럽이나 동남아, 인도 이쪽으로의 인프라 투자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러면 원자재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선박 환경 규제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시간 문제가 되겠죠. 오늘은 오랜만에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다뤘는데, 현대미포조선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 나라마다 특징적인 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의 1등을 하고 있는 산업이 있어요. 근데 조선업, 그 중에서도 친환경 선박인 LNG선이랑 LPG선은 우리나라가 1등이거든요. 전 세계 어떤 피어 기업들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점, 우리나라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 그 중에서도 중소형 선박에서의 글로벌 점유율 1등,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대 뉴턴을 검색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